경상북도 깊은 산골마을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낡은 한옥에서 박순떡 할머니는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82살의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고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어려웠죠.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몸을 이끌고 마당의 우물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쌀 한 줌으로 죽을 끓여 드셨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 전등도 켜지 못하고 겨울이면 나무를 떼며 혼자 추위를 견뎌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혼자 사는 순떡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안부를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할머니는 남에게 패기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는 장에 나가시던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는 얇은 옷만 입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졌는데 외할머니마저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디로 가야 해요? 지은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덕 할머니의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도 어릴 때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야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가자꾸나.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도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그날부터 할머니의 작은 집에는 2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지은이가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면 할머니는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비록 먹을 것은 부족했지만 함께 나누어 먹는 밥 한 공기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할머니였지만 평생 살아오면서 익힌 지혜들을 아이에게 전해주었죠.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모르는 노래를 불러주고 함께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기초생활수급비로는 2명이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연탄값도 부담스러웠고 지은이의 옷도 사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만큼은 배고프게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몫을 더 줄여가며 지은이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줄까? 할머니는 마당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기 감나무 밑에 할머니의 보물이 묻혀 있단다. 지은이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보물이에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20살 때 첫 월급을 받고 금반지 하나를 샀었단다. 그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 같았어. 결혼하고 살림이 어려워도 그 반지만큼은 절대 팔지 않고 간직했지. 왜 안 팔으셨어요? 지은이가 궁금해하자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할머니의 꿈이었거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의 징표였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반지를 보면 다시 힘이 났단다. 할머니는 지은이와 함께 감나무 밑을 팠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조금씩 파헤치자 작은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금반지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예뻐요. 지은이가 감탄하자 할머니는 반지를 지은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은아, 이걸 팔아서 너 학용품도 사고 따뜻한 옷도 사자.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의 소중한 보물인데 어떻게 팔아요? 할머니는 지은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할머니한테는 이제 너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없어. 이 반지는 할머니의 꿈이었지만 이제 할머니의 새로운 꿈은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야. 지은이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와 지은이는 함께 금은방에 갔습니다. 반지를 판 돈으로 지은이에게 따뜻한 패딩 점퍼를 사주고 학용품도 한가득 샀어요. 남은 돈으로는 맛있는 갈비탕도 먹었습니다. 지은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그동안 금반지를 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구나. 뭐예요? 바로 너야. 내가 할머니한테 온 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은이의 외할머니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퇴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지은이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지은이를 데려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순덕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저 가기 싫어요. 지은이가 할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여기서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할머니도 눈물이 났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넌 아빠랑 새엄마랑 행복하게 살아야 해. 할머니는 괜찮아. 지은이가 떠나는 날, 할머니는 아이에게 작은 보자기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뭐예요? 할머니가 평생 아껴온 한복이야. 내가 어른이 되면 입어봐. 보자기를 푼 지은이의 눈에는 고운분, 홍색 한복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니가 시집 올 때 입었던 소중한 한복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지은아, 할머니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되어라. 아이를 데리러 온 차가 떠나고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지은이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어요. 지은이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집 안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지은이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는 벽, 함께 앉아서 밥을 먹던 작은 상, 밤마다 함께 잠들던 방바닥까지 할머니는 매일 지은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어요. 지은아, 오늘 마당에 복숭아꽃이 폈단다. 내가 좋아했던 그 나무 말이야. 꽃이 예뻐서 내 생각이 났어. 한 달에 한 번씩 지은이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새엄마도 저한테 잘해주세요.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봄날
할머니 집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자신을 김 기자라고 소개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입니다. 할머니와 지은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사로 써도 될까요? 알고 보니 지은이가 새 학교에서 선생님께 할머니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교장 선생님을 거쳐 신문사까지 전해진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데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지자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기자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할머니의 선행에 대해 증언했어요. 순떡이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남 도우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자기도 어려우면서 아이를 거두신 걸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기사가 신문에 실리자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제목은 가난한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할머니께 도움을 주고 싶다는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모든 도움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대신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TV 방송국에서도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할머니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예요. 떠들 일이 아니에요 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제안만큼은 할머니가 받아들였습니다. 지역 아동복지시설에서 할머니께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와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복지시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었어요. 지은이를 돌보며 익힌 노하우로 아이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우리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복지시설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할머니, 돌아보니 지은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뼘은 더 자란 지은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은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 새어머니와 함께 할머니를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할머니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지은이의 새어머니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지은이가 이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의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지은이는 할머니께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용돈을 모아서 샀어요. 할머니가 주신 금반지는 너무 소중해서 팔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할머니께 선물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지은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할머니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마을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 그리고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일상에 대해서요. 할머니, 아직도 저 금반지 가지고 계세요? 지은이가 궁금해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반지는 진짜 필요한 곳에 갔단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복지시설에 한 아이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남은 돈을 기부한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지은이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그 돈으로 아이가 건강해졌는데 뭘 후회해요? 그게 바로 그 반지의 진짜 가치였던 것 같아요.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을까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는 마을 아이들이 자주 놀러 왔고 이웃들도 안부를 물으며 들렀어요. 복지시설 아이들은 할머니를 슈퍼할머니라고 부르며 달았고 지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감기가 나았다고 기뻐했다. 수연이는 구구단을 다 외웠다고 자랑했다. 이런 작은 기쁨들이 쌓여가니 매일이 선물 같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보물이 아니었구나. 진짜 보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구나. 할머니의 작은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만큼은 부자인 할머니,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에필로그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할머니는 마지막에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보물들 사랑, 나눔, 희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이라는 한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 할머니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남을 도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금반지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반지로 인해 한 아이의 목숨이 살아났고 그 선행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 큰 사랑의 물결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복지시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여전히 적지만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